저렴한 집을 이제 소비재처럼 생각을 하고 집을 사시는 거죠. 서울집 올라간 거 팔고 그 미천으로 이제 우리 노후에 쓰자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은퇴를 앞둔 60대 부부에게 가장 똘똘한 한 채는 어디일까요? 요겁니다. 현재 두 자녀와 100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퇴직을 2년 앞둔 50대 후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 후 1년은 고양시에서 생활했고, 출산을 계기로 시댁과 가까운 경기도 파주에서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출퇴근하며 살았습니다. 편도 2시간? 남편 직장도 시댁도 친정도 다 파주에 있었기 때문에 저만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굳이 서울 입성 이유도 못 느꼈어요. 10년 넘게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재테크나 경제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돈 문제를 등한시했을까 후회가 밀려오네요.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한 번도 일을 쉰 적은 없지만 사람 말을 너무 잘 믿는 탓에 여러 번의 사건들을 겪게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명의를 빌려준 건물 상가가 경영부실로 무너졌고, 남편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된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고, 저희 부부가 손수 지은 전원주택마저도 날아갔어요. 거기에 시어머니는 사촌 매형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온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다시 무주택자가 되셨습니다. 어쩜 이런 시련들이 유독 저에게만 몰려오는지 2008년에 미분양받은 아파트도 대규모 집단 소송이 일어나면서 무려 13년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제 나이 59세, 2년 후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네요. 이제와 과거를 돌아보니 아이들에게 저는 착하긴 하지만 늘 실패하는 엄마였고, 저희 어머니에겐 점점 작아지는 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에 밟혀 이제라도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데 반복됐던 실패 경험들이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그래도 용기 내야지, 변화해야지 하던 찰나에 지인의 추천으로 월급쟁이 부자들을 알게 되어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부동산에 까막눈이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저는 분양가보다 떨어진 지금의 집을 팔고 하루빨리 더 좋은 선택으로 갈아타게 하고 싶은데, 남편은 실패하기 싫은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냥 현상 유지라도 하자는 주의입니다. 이제라도 가족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싶은 꿈을 실현하고 싶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자, 일단 가계부를 좀 보면은 자산이 7억 3천이신데 그중에 부채가 3억 3천이기 때문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4억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월 소득은 지금 두 분이 930만 원 정도 되시고요. 지출은 540만 원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380만 원 정도 저축하고 계신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루던 사연은 보통 30대, 40대 분들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저 9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못해도 10년 이상인 분들이 많았는데, 이 사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다는 것에서 느끼는 압박이 굉장히 크시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알아봤을 때 사연자분께서 은퇴가 2년 남으셨는데 2년 뒤에는 소득이 500만 원에서 이제 한 200만 원 중반대로 연금에 의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남편분도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은 분양가보다 떨어진 지금 집을 매도하고 싶은데 남편의 반대가 너무 크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상황에 맞게 지금 집에서 이사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곳으로 어떻게 내가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을지를 도와주십시오. 요게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보고 계신가요? 네, 기다리시면서 되게 긴장되셨겠어요. 떨려요. 좋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또 되게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네. 예, 그럼 퇴직이 지금 얼마나 남으신 거죠? 퇴직이 2년 남았어요. 2년 남으셨고, 그러면 지금 얼마나 근무를 하신 거예요? 제가 한 35년 정도 와. 엄청난 선배님이시네요. 야. 35년 근무하시고, 또 이제 2년 후에 이제 퇴직을 지금 앞두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현재 거주는 어디 하고 계시나요? 저는 현재 서울의 회사에 직원 숙소 같은 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지고 계시는 주택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으신 거네요? 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은 일산에 소유하고 있어요. 일산에 있고,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세입자가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네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집을 지금 분양가보다 가격이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정도 지금 떨어진 건가요? 지난 정고점에는 한 7억 정도 갔던 것 같고요. 지금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5억 언저리 되는 것 같습니다. 한 6억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었나요? 분양은 5억 5,900 정도였습니다. 5억 6천. 와. 일단 지금 분양가에서도 한 6천만 원 정도 지금 이제 빠진 상황이네요. 네네. 그런데 남편분께서는 이 집을 파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아니다. 이걸 좀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데 네네. 그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또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을 볼 때 계속 올라가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유난히 오르지 않아서 어찌하든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남편은 계속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한 번 실패할까봐. 아, 그쵸. 네, 그리고 그쪽에 여기 생길 거다. 3호선 연장이 이제 네. 그쪽으로 올 거다. 네, 그리고 환경도 좋지 않냐. 그리고 시댁도 뭐 친정도 가까우니까 거기가 좋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그냥 머물고 싶어 하는데 저는 집은 내가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을 형성해 가는 거라는 거를 배웠는데 그 아파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라도 결심을 해야 되겠다. 저라도 결심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월부를 통해서 네. 우리 너나이님이나 또는 코코드리님이 조언을 해주시면 남편도 이 월부를 들을 방송을 것이고 듣고. 어느 정도는 지혜 있는 분들의 자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남편분께서 이제 지난 그런 이제 실패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걸 팔았는데 나중에 또 오르면 어떡하나 이런 네. 또 이제 염려가 있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하시는 그 호재, 교통 호재, 3호선 연장에 대한 이 호재가 실현이 되면 그때는 오르니까 요 부분인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이 그 3호선 연장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혹시 남편분께서 알고 계실까요? 아니요, 잘 몰라요. 그냥 추측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3호선 연장이 물론 이 그 4차 국가철도망이라고 이제 구축 계획을 세우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는 사업이 포함이 되긴 했는데 실제 이게 이제 민자 적격성 조사라고 해서 과연 이게 그 비용 대비 경제성이 충분히 있느냐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요게 알맞게 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3호선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지금 철회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사업이 아예 취소된 건 아니에요. 네네. 사업이 아예 취소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가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완공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네네. 네, 물론 이제 그 안에 시 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죠. 하겠지만 그게 눈에 보일 정도의 그런 성과를 기다리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장기적인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고 이게 가격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맞습니다. 네, 듭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고 왜냐면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0대, 40대 앞으로 이제 근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뭐 대출을 이제 일으켜서 더 좋은 걸로 이제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그렇게 저희도 이제 조언을 드리는 게 어렵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이렇게 내서 더 좋은 데로 갈아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사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네네. 네, 되게 임팩트 있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네. 상황상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제 이 사연을 선택한 어떻게 보면 12월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사연인 거잖아요. 두 번째 사연이고 네. 예, 로또 같아요. 그런데 이 그 사연을 보내주신 걸 보니까 너무나 그간에 좀 잘못된 선택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만약에 이걸 또 반복을 할 수도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지금 이제 요번에는 이제 60대 이제 곧 퇴직인데 지금은 이제 그 젊었을 때 잘못된 실수를 또 반복을 하시면 절대 안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또 아직까지 후유증이 좀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네, 근데 또 너무 잘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남편분도 주변 이야기 너무 많이 믿으시고, 우리 사연자분도 또 주변에 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또 거절 못해서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분들을 정말 더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 드리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정말 잘 지키게, 거기에서 자산을 조금만 더 불릴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너무 걱정이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말씀을 이제 보면은 저는 사연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갈아타기를 동의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어쨌든 지금 매수한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이제 갈아타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되게 대단지고 연식도 좋고 그리고 이제 중대형평은 이상이어가지고 거기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 만족도가 아주 높으시더라고요. 그쪽 라인이 직장이시고 그 주변이 직장이신 분들한테는 거주하기가 상당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산 측면을 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이 전세가가 그래도 거의 80%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실거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매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층도 좀 높은 층이어서 좀 가격만 적정하게 좀 내리시면은 쉽진 네. 않지만 지금 생각하신 그 가격이 있으시죠? 네네. 그 가격에서 뭐 1, 2천만 조정을 해도 매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종잣돈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잣돈을 합치셔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만약에 지금 생각하시는 그 가격으로 매도를 했을 경우 그리고 종잣돈 다 지금 포함을 하면은 4억이 안 되게 4억 정도 있으세요. 4억 정도. 네. 근데 여기에서 연금 펀드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요거는 이제 또 해지하기는 좀 어렵죠. 추후에 또 이제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 되니까. 그래도 요거 제가 해지해도 괜찮나요? 네, 왜냐면 공무원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그냥 예전에 그 보험회사에다가 10만 원씩 10년 동안 들어놓았던 건데 그게 어느 정도 또 이익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 아니면은 아이들 장가나 뭐 시집 갈 때 혹시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모아놨던 건데 저한테는 중요한 게 지금은 뭔가 투자든 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우선순위라서 맞습니다. 과감하게 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요거까지 포함을 하면 4억 정도 되세요. 4억 네. 정도 지금 종잣돈을 마련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가지고 계신 것보다 더 좋은 걸 가셔야 되잖아요. 더 좋은 네. 지역에. 그럴 네. 경우에는 좀 대출을 당연히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이 4억으로 옮겨가기에는 더 좋은 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출을 좀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득이 이제 확 줄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낼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대출 금액은 한 2억 5천에서 많으면 3억 정도예요. 네. 네, 한 2억 5천 정도. 왜냐면 연금이 나오시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을 이제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요게 이제 종잣돈 합치면 6억 5천에서 한 7억 정도 되겠죠. 네. 네, 그래도 뭐 취득세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니까 6억 후반 네. 정도의 주택 가격 예산으로 잡고 그 예산에 맞는 지역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근데 지금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제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부부 그다음에 이제 아직 그 독립을 아직 못하고 있는 아들 해서 지금 4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이 그래도 최소 3개는 있어야겠네요. 네, 현재는 3개고 차후 뭐 아들이 장가를 가면 2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잠깐 안 갔으니까 거실에서 자기 할 수 없으니. 있는데 아직 결혼 날짜는 잡지 않아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지금 6억 후반이고요. 그러면서 방 3개. 방 3개인 단지들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네. 지금 제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사연자분한테 말씀드린 게 내 집 마련을 할 때 또는 갈아타기를 할 때 그 지역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일단 예산에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직장 내 출퇴근할 수 있는 그 직장도 1시간 이내여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강남 접근성 또는 강남과 가까운 또는 도심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곳이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자, 근데 직장은 지금 상관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네. 이왕이면 안쪽으로 서울 중심 쪽으로 가까이 최대한 가는 게 중요하겠죠. 아,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본 게, 네, 일산도 좋은 동네이긴 하지만, 네, 일산을 나왔고요. 찾아본 게 이제 은평구에 있는 지역이에요. 아, 네, 은평구 아시죠? 네, 압니다. 네네. 네, 은평구 가셨을 때 어땠어요? 물론 이제 은평구도 워낙에 이제 그 동네별로 좀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은평구 어디 가보셨어요? 제가 은평구는 예전에 그 빨간 버스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할 때 많이 봤던 곳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은평구에 보면은 그 6억 후반으로 살 수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찾아서 일단 찾아놨고요. 그걸 제가 이제 문자로 한번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남편분을 설득하는 게 좀 포인트이긴 하겠죠. 네. 덕영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색 쪽에 보면은 그쪽 한번 같이 가서 보시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은평구. 마음에 드세요? 네네. 다행히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남편분도 가서 보시면 또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 지금 만약에 대형 평형이잖아요. 가지고 계시는 단지가. 거기에 만약에 지금 실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더 작은 평형으로 그리고 구축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되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다행히도 기존의 직원 사택에서 거주를 네. 하셨기 때문에 옮기는 거에 대해서도 큰 그런 부담감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더 고민되는 부분 있으세요? 너무 명쾌하게 또 해답을 주셔가지고, 은평구는 사실 친정 시댁이 다 가까워서, 네, 그래서 그것도 체크했습니다. 네. 남편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은퇴를 하시면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잖아요. 또 어머님도 지금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100세세요. 와. 26년생이니까 26년생. 100세. 네네. 엄마가 사실은 뭐 무릎이나 허리만 안 좋으시지 정신은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대단하시다. 네, 진짜. 모든 걸 다 참견하시고 저희 집의 왕이세요. 에너지가 충만하시네요. 아직도 그렇게 네. 참견을 하신다는 거는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너무너무 다행이고. 네. 네, 그래서 가보시면 충분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도 지금 많이 받는 게 아니라서 2억 5천 정도 이렇게 받는 거라서 LTV나 뭐 DSR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대출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좀 마음이 걱정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솔루션을 주니까 제가 그쪽 방면으로만 더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구리 쪽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왜냐면 네. 구리가 너무 좋다 그래서 구리 쪽은 어떤지 한 번만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도 지금 너무 좋은 지역이 맞죠. 또 8호선 연장이 됐기 때문에 잠실 접근성도 너무나 좋아졌고, 그거와 더불어 당연히 이제 강남 접근성이 그만큼 이전 대비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비규제 지역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더 일반 무주택자인 분들이 좀 더 접근하게 이렇게 입지적으로나 가치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인지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가격이 많이 네,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매물도 많지가 않고요. 매물 보려면 막 이렇게 줄 서서 봐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갔어요. 네. 좋은 지역입니다. 네. 구리도 한번 가보세요. 구리도 남편분하고 한번 가보시고, 제가 구리 말고 은평 쪽을 말씀을 드렸냐면, 아무래도 생활권이 서쪽이시고, 그리고 뭐 네네.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가족들과의 그런 교류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은평 서쪽을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은평구는 생각도 못했는데 고향 쪽이고 서울 라인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네, 너무 다행이긴, 네, 저도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참, 네, 다행이긴 한데, 일단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먼저 이렇게 플랜을 짜드리자면, 매도를 먼저 하셔야겠죠. 매도를 네, 좀 매도, 빠르게 예. 하셔야겠죠. 그럼 좀 더 집값이 빠지면 살까?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또 배운 게 네. 일단 종잣돈을 마련한 다음에 실행을 하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집부터 먼저 빠는 게 저한테 1순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매도를 내놓으시면, 물론 싸게 내놓으시겠지만, 그래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조정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좀 조정을 하시고 넘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매도를 여러 번 해봤는데, 그 1, 2천을 깎아달라는 게, 왜냐면 이게 확정 수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지금 나는 내가 분양한 것보다 더 많이 가격이 네. 빠졌는데,
샀는데 여기에서 네, 맞아요. 더 가격을 내려서 팔라고 하면 이게 너무 속상하고 좀 마음이 어렵거든요. 하지만 네. 우리에게는 갈 집이 있어요. 그쵸. 옮겨갈 집이 네.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1, 2천 원 더 깎아주더라도 그 다음 집이 가치가 좀 더 있고 추후 길게 봤을 때도 더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가시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나연님도 한번 바꿔드릴게요. 나연님께서 뭘 네.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잠시만요. 잠깐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제가 필요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리면은 네. 그 남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올해 실례지만 저희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남편분? 남편은 6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61하죠. 아, 네네. 그런 반응이 저는 되게 자연스러우시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그게 이제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다 부동산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내 집 마련 이런 거 갈아타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아유 왜 그러냐 이럴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조금씩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새로운 시도나 변화에 대해서 안 그래도 그냥 기본 세팅 값이 보수적으로 변해가는데 또 재테크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안 좋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남편분과 소통하실 때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를 다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 때의 시나리오와 갈 때의 시나리오를 다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게 되면 제 생각에 그 아파트도 오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르는 폭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게. 그 이유는 네.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멀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하고 평상시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오히려 더 못 받아들이거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의 핵심은 그 위치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그게 거의 전부 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왜 어려운 선택을 하냐면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부동산이 사람보다 크니까 내가 직접 임장을 가서 봤을 때 그 부동산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느껴지는 환경이나 이런 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네. 예. 근데 거기는 멀어요. 지금 가지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오류가 벌어질까를 보면은, 본인의 생활권 안에서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사연자분도 시댁이나 친정, 뭐 직장 이런 데가 다 파주 이런 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봤더니 마음에 드네 하고 덜컥 내 집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시간을 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그리고 아마 다음 사이클 아직 제가 보기에 이 사이클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 사이클 다 지나가고 나면은 격차는 더 벌어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어떤 식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봤을 땐 당연히 갈아타시는 게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되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소득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이 노부모님까지 모시고 계신 상황에서 소득이 이제 지속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대출을 신규로 내서 가는 게 생각보다 험난할 수 있다 이런 걸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면 답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지 여기에 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아. 네네. 네, 자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우리 두 분한테 내 집 마련 갈아타기 하고 나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주택담보대 지금 6억이 넘기 때문에 정책대출 쓰실 수가 없어요. 보금자리론이나 뭐 이런 거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득도 그래요. 지금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은행권 대출 쓰셔야 되는데 지금 은행 가면은 대출이 잘 나오면 4.5%예요. 네, 4.5. 근데 불과 3개월, 4개월 전만 해도 4% 초반으로 끊었거든요. 금리를. 근데 지금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리고 만약에 환율이나 제가 계속 말씀하는 환율이나 어떤 대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변수가 생겼을 때 저는 제 경험상 지금 기준에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2%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2%요? 예. 그러면
6%가 넘어요. 최악의 상황은 두 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두 분이 옮기시고 나서 갑자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물론 이제 초반에 고정형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은행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면 변동성에서 즉시 그 반영을 하게 되면 6%가 넘고요. 6%가 넘으면 1억당 10만 원 정도 더 모셔야 돼요. 월 상환 금액을. 네. 그러면은 2억 5천 3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월 30만 원 가까이 더 부담하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만약에 두 분의 소득 수준이 지금 현재 900만 원에서 제가 보기에 400만 원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도 내가 견딜 수 있을까를 보셔야 돼요. 네. 그거를 감안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 라이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걱정됩니다 하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막연하니까 제가 그걸 계량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래서 두 분이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를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연금이 혹시 물가 상승이 반영이 되나요? 네, 해마다 그 네.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오르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공무원연금이 물가 상승 반영이 안 된다라고 했으면 제가 개인연금 저축 깨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아, 네네. 그거는 별로 적절치 않은 선택이거든요. 물가 상승 네. 반영이 안 된다는 가정이면. 근데 물가 상승이 반영이 되면 국민연금처럼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앞으로 생활 환경이 어떻게 변할까를 예측을 해보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 현재 4인 가정인데 가구가 2인으로 바뀔 확률이 높다고 봐요. 네. 예, 제가 그러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네. 그죠? 그럼 자녀분도 이제 독립을 하실 거고 어머니께서도 이제 100세시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10년 뒤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그런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 두 분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리고 이번에 코코님이 말씀해 주신 지역의 아파트가 지금 계신 데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아,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거기가 안 오를 거니까요. 잘. 맞아요. 그러면 그때 돼서 어떻게 이거를 노후에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은 일산이나 파주 쪽으로 다시 나오세요. 아, 네. 왜냐면 거기는 제가 보기에 계속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임대료가 오르더라도 다른 데보다 훨씬 덜 오를 거거든요. 네. 그럼 일산 쪽으로 그때 상황을 봐서 만약에 매도하고 차익을 쓰면서 살자라고 판단이 쓰시면은 매도하고 그냥 일산 저렴한 집을 이제 소비재처럼 생각을 하고 집을 사시는 거죠. 아, 네. 서울집 올라간 거 팔고 그 네. 미천으로 이제 우리 노후에 쓰자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거나, 아니면 집을 전세를 주고 나오시는 거예요. 일산 같은 데로. 다시 한번 징검다리식으로 역으로 나오는 일하는 거죠. 네. 역으로 돈을 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좋습니다. 접근하시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게 되시려면은 부동산 공부를 그래도 가볍게는 관심 갖고 꾸준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코크님이 다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제가 아까 좀 놀랐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놀라셨는데 35년 다니셨어요. 네. 그러면 한 직장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너무 세상을 몰라서 네, 그래도요. 거기 사시면서 시부모님, 또 우리 선배님 세대는 또 부모님에 대한 그게 다르잖아요.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그리고 교회에서 또 봉사하시고, 자녀 두 분 다 장성하시고, 그 자녀 두 분이 또 이제 독립하셨고, 또 독립 앞두고 있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싶은데, 딸로서 작아진다거나, 엄마로서 실패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40대잖아요, 선배님? 40대인데 제가 딱 껴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 흔히 203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5060 선배님들, 그 사이에 껴있는 게 40대거든요. 저희 세대예요. 네. 근데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20대, 30대 후배님들이 사람들이 무슨 MZ 세대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진짜 성실하고 열정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네. 제가 보니까. 저희 회사 직원들도 그렇고.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 미래가 그렇게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 다 암울하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들을 길러낸 게 5060 세대 선배님들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노고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오는데 진짜 많이 기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모든 50대, 60대 선배님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본인 인생이 실패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서로 낯간지러워서 저도 대면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전화니까,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그 50대, 60대 선배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진짜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 집 마련이 두 분한테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월보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시청자분들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방송하면서 힘들 때 많거든요. 올해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저도 이거 하면서, 이게 참, 내가 아무리 나를 열어서 보여드려도 내 마음이 전달이 잘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가지고, 저도 좀 힘들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힘을 나게 주시는 거는 우리 사연자분이나 지금 여기 같이 방송 참여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격려해주시고, 도움된다고 얘기해 주실 때 제가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연말 선물이 됐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연말 선물뿐만 아니라 새해 선물까지.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이님 진짜 또 솔루션 또 저를 또 네. 눈물 나게 하네요. 네. 좋습니다. 이게 나이 먹을수록 이분들이 대단하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어. 35년이 뭐예요? 35년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무슨 성공을 했네 못 했네 이걸 떠나서 그냥 이 진짜 팍팍하고 이 진짜 한국 사회에서 20대, 30대 자식 둘을 길러내면서 위로는 부모님 봉양하면서 그거 하셨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오늘 또 12월 2025년 마지막 사연자로 또 이렇게 저희 또 선배님을 또 할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또 이렇게 오늘 정말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저희랑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물론 새해 복 네. 많이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무탈하게 지내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이거 방송 나갈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우리 좀 서로 좀 이뻐합시다. 안 그래도 힘든데 좀 좋게 봐줍시다. 사람 좀. 올해 방송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은 어떤 때는요 진짜로 많이 라이브 할 힘들었구나. 때 나도 진짜 막 약간 진짜 왜들 저러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 솔직히 잘 돼보겠다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잖아요. 너무 막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보면서 제가 이제 속상했던 거는 뭐냐면은 나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우리 채널에서도 이러시는데 막 다른 채널에서는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 돈이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렇게 해서 돈 벌어도 뭐해. 남들 그냥 욕하고 자기랑 생각 조금 다르면 공격하고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의미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올해 유난히 좀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뭐라고 세상을 바꾸겠어요. 근데 저희 채널에 오시는 분들만큼은 서로 좀 격려하고 좀 좋게 봐주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내 인생이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 인생이 편안해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송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경기 침체고 팍팍하니까. 근데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을 좋게 봐주고 표현도 좀 좋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라도 새해에는 서로 좋게 봐주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제 경험상 돈도 담기더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코크님이랑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자모님이랑 유진님이랑 같이 그리고 또 다른 멤버들이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걸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새해에는 자주 와주시고 저희 새해에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크님도 인사하시죠. 네, 오늘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저도, 기차표를 이게 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 또 뵙고 싶어서 또 왔고요. 또 이렇게 정말 중요한 날인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사연자분들을 통해서 되게 많은 부분을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파트 투자만 조금 잘할 뿐이지, 그 외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같이 공감해 주셔서 저희도 너무 즐거운,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앞으로도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너무 오늘은 감사합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